제가 병원을 이제 그 의과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병원을 시작을 했고, 제가 병원을 하다가 그 암 환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도대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느냐, 그 고민을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생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들어간 홍성주 생식, 일용 생식 이제 그걸 개발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암에 걸렸다고 하면 그 암의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무라는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방과 또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암을 치료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죠. 수술요법을 잘라내고 이 구루터기를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이렇게 처리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암 뿌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의 뿌리 우리가 암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암 유전자는 특성이 그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대부분의 유전적 질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암만은 그 물려받은 경우는 한 4%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유전자에서 암이 자라 올라오는 거고, 이걸 막아주는 것이 이제 면역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폐암 유전자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폐암에 걸리고 안 걸리느냐 하면, 그 차이는 이제 면역층이 두터운 분들은 이 유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제 면역층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종합검진을 회장님도 오늘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작년에 종합검진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말기인 환자를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다 퍼졌습니다. 맞으면 그게 옛날처럼 암이 이렇게 서서히 자란다는 이론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면역층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정신적 혼란을 겪으면서 이게 무너지면 갑자기 자라 올라오게 돼요. 이거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암 환자들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독한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면역이 무너지면서 암이 발생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암의 중요한 요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왜냐하면 이건 이제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상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니까 거의 99%의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기 이전에 지독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겪고, 그때 갑자기 이제 암이 자라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암의 완치율이 65%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검진을 통해서 조기암 진단을 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조기나 연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있는 수를 빼고 나면,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보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그 수치를 통해서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항암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될 때는 좋은 치료지만 적절하지 않을 때 시행되는 것은 거의 독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의사들이 자꾸 완치율이 높아졌다고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치료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완치율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 토지의 작가이신 박경영 선생님이 저를 좀 보자 그래요. 작가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유방암에 걸려서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받아야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수술만 받고 이제 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이제 재발하지 않는, 선생님처럼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다시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암의 뿌리가 자랄 수가 없죠. 암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수많은 암 환자들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들 만나보면 암의 최고의 전문가는 다 환자들이에요.
의사들은 너무 좁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과 의사는 술밖에 몰라요. 다른 건 일체 모르고. 술 끝나면 내과로 넘겨지면 이분들은 항암 치료만 합니다. 끝이에요. 몸 전체를 볼 줄을 모르죠. 항암 치료 끝나고 방사선 하면 또 끝이고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암이 재발했는가 보자는 겁니다. 암을 안 걸리게 막아줘야 의사지.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암이 재발했으면 재발했다고 끝장인데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죠.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사이족에 가서 이렇게 케냐에 진료를 할 때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저는 암 환자가 왔는데 위암 환자였어요. 근데 암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암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20년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년 후에 제가 갔는데 또 그때도 살아있어요. 27년 동안. 이 환자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죠? 암인데도 불구하고 그 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죠. 내가 암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암과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정상적인 사람은 암에 걸리는 게 기적입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수십억 개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에 이 체계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지면서 면역체계가 작동이 안 될 때 암이 자라는 것이죠. 항암제 받으면 안 되는데 딱 자기가 아는데 무리하게 가족들이 원해서 받았다가 항암제 끝났는데 그냥 오히려 전이 됐고요. 뇌로 전이 되고 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암제 혹시 맞게 되면 아주 기분 좋게 맞아라. 기분 좋게 그냥 이걸로 암을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맞고, 확신 없이 맞을 바에는 안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고분고분 연기하는 환자보다는 의사에게 저항하며 따지는 환자들이 그냥 완전히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항암제를 왜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이거 맞으면 재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가 맞아도 재발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왜 맞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항암제로 재발을 줄일 수 없어요. 잘못 알고. 설명하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보시면 우리나라 위암 환자들이 거의 다 항암 치료를 하죠. 교과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는 그 치료 효과를 뚜렷이 증명해 보이지는 못하였다. 아니,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한 그룹과 수술만 한 그룹,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생존율에.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알면 누가 맞겠어요? 그 다음에 수술 전후의 화학요법과 선행 화학요법, 그러니까 미리 암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수술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서울대 교수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한 100명 이상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쓴 책입니다. 처음에는 삼성의료원에서만 위암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는데 받겠냐. 근데 지금은 삼성의료원조차도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병원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할까요? 병원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치료를 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내과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했어요. 내과 의사들이 항암 치료,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환자를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이 내과에서 이제 혈액 종양학이 세지면서 무조건 넘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과 의사들은 수술하는 기계로 연락한 거죠. 수술만 하고 넘기는 거죠. 그 위에 몰라요.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제 아산에서 특별히 내과 의사들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술 건수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 의사는 무조건 하루에 막 1년에 2,000건을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냥 성과급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료를 완전히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 놓으니까 항암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항암치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오니까 환자의 상태보다 무조건 쓰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진료실에 있다 보면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평소에는 암을 예방하지만 제가 진료실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환자가 왜 이렇게 없냐. 사실 환자가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암 환자가. 근데 은근히 환자가 많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드니까 이해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암에 걸리거나 가족들이 암에 걸리면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사하고 의논을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암 치료의 3대 불변의 원리는 원인을 제거하고 결과를 처리하고 결과를 증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만 처리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없애겠다는 겁니다. 암이 있다 그러면 암만 없애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항암제를 씁니다. 근데 암이 없어지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죠. 아니, 사람을 살리려고 의학을 하는 것인데 암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진짜 웃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의료보험이 계속되기 때문에 항암제가 죽을 때까지 고통,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게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면역력을 높여서 다시 암에 안 걸리게 하고 암의 세력보다 면역의 세력이 있어서 암을 이겨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암의 원인은 나쁜 자극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계속 피우면 폐암이 되는데 제가 어떤 회사에 갔더니 줄담배를 피우시는 상무님인데 너무 얼굴색이 좋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1박 2일 주말에는 반드시 등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게 마이너스 20인데 이분은 건강 행동을 플러스 30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 자극이 있어도 그 자극을 상쇄하고도 남는 좋은 자극을 받으면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식도암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밤에 너무 추우니까 일어나가지고 계속 뜨거운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자극이 되니까 식도암이 생기고. 인도에 가면 구강암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치약이 없고 치약 대신에 약초를 또 바릅니다. 독한 약초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강암이 됩니다. 계속 자극을 주면. 근데 그것이 이런 그 물리적 자극뿐 아니라 심리적 자극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 근데 암은 혈액 공급이 잘 되는 데는 잘하지 않습니다. 암은 혐기성이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면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거기에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중요한 식생활인데 식생활은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자궁내막암, 췌장암, 당뇨암 이것이 이제 전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암입니다. 재밌는 것이 강남구만 해봤더니 그 당시에도 강남구는 대장암 1위였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제일 많이 먹어요.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그냥 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삼겹살부터 그냥 온통 그 육류 때문에 엄청난 암들이 이제 그래서 육류 섭취량과 이렇게 일치되는 거죠. 제가 너무 이제 그런 암들이 급증하니까 한번 캠페인을 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육점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그만 먹자, 삼겹살 집 앞에서. 그리고 TV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에서 고기 먹는 거 다 빼라. 이렇게 그 고기를 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기름기는 좀 제거하고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할 수 없이 기름기를 드셔야 될 때는 이제 마늘을 반드시 같이, 마늘과 상추와 이런 야채들을 같이 드시면서 그것에 의해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을 제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검사를 하고 막아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암을 딱 진단받으면 수술 날짜를 빨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큰 의미가 있죠. 자라기 전에 빨리 수술하겠다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암에 걸렸을 때는 바로 면역요법을 시작해서 암의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면역을 통해서 암의 사이즈를 줄이고, 그래서 암이 수술할 때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전 처치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그 치료들을 이렇게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바로 대학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면역요법을 통해서 암을 최대한 줄이고 수술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하고, 항암치료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치료 가기 전에 면역요법을 받고 가면 항암치료 부작용을 그걸 느끼지 않습니다.
쭉 이길 수 있고 항암제의 독소들을 독소를 통해 다 제거하면서 그런 치료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은 가장 확실한 결과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수술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것이죠. 수술할 수 있으면 일단은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잔당들하고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방사선처의 약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런 염증 같은 게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방사선 자체가 또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장은 암을 치료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암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항암제는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는 약이에요. 근데 항암제는 암을 없애는 약이 아닙니다.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약입니다. 말하자면 제일 빨리 자라는 세포가 뭐예요? 우리 몸에서 골수죠. 골수.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항암제를 딱 맞으면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파괴되면서 백혈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빨리 자라는 세포가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이게 빨리 자라기 때문에 머리털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점막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하는 거예요. 항암제 부작용이. 말하자면 암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약이니까 암만 죽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망가지는,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좋은데 초기 암은 빠르지만 나중에 생기는 말기암에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또 말기암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죠. 쓰나 안 쓰나 거의 차이가 없는. 항암제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암이 있어요. 백혈병이나 임파종은 부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체 암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밖에 없고, 유방암, 고환암, 난소암, 소세포 폐암은 비교적 효과가 좋지만 나머지 암은 효과가 없거나 약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쓸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3번 암에 걸렸는데 이제 3번 다 완치하시고 80세까지 장수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나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가 생각하는 암치료의 대원칙은 현대의학의 힘을 최대한 믿고 의존하되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 자연의 섭리에 맞는 노력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암을 처치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골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부위에 생긴 암세포를 잘라내느라 내 뱃속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화학요법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가능한 한 응당 드러내라.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내 속의 힘, 면역력으로 물리치겠다. 적군을 색출하되 아군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력은 최대화하는 전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많은 항암제를 권면했지만 이분이 이제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사들이 참 재밌죠. 다른 사람에게는 막 모든 항암제를 다 처방하면서도 자기가 되거나 가족들이 걸리면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당신의 가족이라면, 이분이 내 아버님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내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어쨌든 이런 항암제는 아주 신중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유방암이 걸린 다음에 계속해서 했던 분들은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 운동을 안 하다가 진단 후부터 운동을 했던 그룹도 사망률이 떨어지는. 말하자면 이 항암제를 쓰냐 안 쓰냐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냐 안 하느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손발이 차요. 그리고 체온 측정을 해보면 36.5도에서 정상 수치보다 체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 35도나 35.5도나 36도나 이렇게. 그래서 독일에서도 암에 걸리기 5년 전부터 체온이 떨어진다고 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분들은, 열이 나고 막 몸살을 앓는 분들은 암에 잘 안 걸립니다.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도
열이 나지 않고 몸살을 앓지 않고 시름시름 앓는 것은 면역 체계가 감기 세균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유방암 환자인데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조혈모 이식세포까지 했던 환자인데요. 항암치료받다가 도저히 못 맞겠다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증평에 어느 폐가를 사가지고 300만 원에 사서 수리해서 아주 깊은 산 속에 사시는데 뭐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조혈모 이식까지 했고 엄청난 항암치료를 했는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제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시드니 옆에 브루마운틴이라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어서 산소가 보통 다른 산에 비해서 3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파랗게 보여요. 그 산이. 거기에 이제 제일 멋있는 그 호텔을 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에요. 그분 만나봤더니 위암 환자인데 수술만 하고 그냥 호주로 갔대요. 거기서 사는데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가 없죠. 거기는. 이런 식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셔서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